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D 특급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LK99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얼마간은 방송 안 찍었죠? LK99 관련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찍은 거고요. 지금 이제 찍는 이유는 LK99에 대해서 이제 슬슬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타이밍이냐? LK99가 초전도체로 인정받게 되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제가 보기에는 기울고 있다 이미. 그래서 제가 판 뒤집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미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APL 논문 등재입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자, APL 논문 등재는 제가 지난달에 찍었던 방송에서 APL 논문 등재는 80% 넘게 보완 요청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PL의 논문을 게재하려고 이제 올리면요, 그거에 대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뭐 동료한테 또 심사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낸 다음에 APL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완 요청을 줘요. 보완 요청을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완 요청을 받는 게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80% 넘게 보완 요청이 갈 수밖에 없고요. 퀀텀에서 원래는 8월 말에 9월 초,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자기들이 발표 한번 한다고 그랬었어요, 언론에.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얘기했던 이유가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퀀텀 입장에서는 8월 정도면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논문 증제를요. 그래서 논문 심사 결과가 예상되었던 시점이 그 시기였기 때문에 8월 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가 어떻게 됐나요? 당시 제 방송 보시면은 보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이었어. 자, 많기 때문에 APL 논문 등재는 9월 이후에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아마 제 방송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연구소도 APL에 등재된 이후에 좀 언론 인터뷰 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L 논문 등재가 9월 이후에 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했던 이유예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왜냐면 이 확률이잖아요, 여러분들. 확률상으로 보완 요청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석배 그 연구소가, 이석배 그 대표 연구소가 사실상은 좀 이런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카이브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나이브해요. 그래서 APL에서 분명히 저는 보완을 한 번 정도는 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세요. 자, 김현탁 교수하고 이메일로 문답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올린 내용들을 제가 좀 보면, 자, 이메일로 문답, 이게 보니까 이제 검증까지 했더라고요. 진짜 김현탁 교수하고 이메일로 문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피어 리뷰는 이제 끝났어요. 이게 동료한테 이제 리뷰 받는 거거든요. 요거는 끝났어요, APL.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APL에서 보완 요청하라고 한 거. 보완 요청은 뭐냐면 논문에 대한, 글에 대한 보완 요청은 거의 없고요. 보통 뭐냐면 그 논문의 주장에 대해서 그럼 니네들이 그거 증명할 만한 데이터들을 좀 더 보완해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석배 팀이 지금 저는 보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등재 여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특급 네가 보기에는 발표 시기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발표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하다 보여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9월 말, 늦으면 10월 초, 요 정도 된다 봅니다. 그래서 퀀텀 연구소가 최근에 언론하고 한 대화에서 원래는 너희들 9월 초까지 그 인터뷰
니네들 좀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었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왜 9월 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안 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조만간 기다리라고.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APL 논문 등재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억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할 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언젠가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럼 그 특급 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자, APS 논문 등재가 완료됐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이제 미국 물리학회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학회에서 APS 정도 되는 데서 논문을 등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메이저가 된 거예요. 메이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LK99 관련해 가지고 지금 APL에만 논문을 냈잖아요. 그죠? 퀀텀은 냈는데, 퀀텀 말하는 거예요. 퀀텀은 퀀텀이 APL 논문을 냈어요. 근데 APS에는 누가 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낸 거예요. 그쵸? 그 과학자들이 LK99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연구한 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은 자,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용을 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감기가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냥 학자들 얘기 들으세요. 학자들 얘기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LK99가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은 제가 사실 그 실시간 방송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또 다시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저는 이렇게 5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APS 논문 등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LK99에 대해서 미국 물리학회 쪽에서도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보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진지하게 보겠다는 내용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타이밍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초전도체 핵심 포인트가 5개인데 1번이 순서상으로 제일 빠를 거고, 제가 생각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APL 논문 등재되는 거. 이건 이제 퀀텀이 낸 거가 등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퀀텀 내용이 등재되는 거예요. 자, 물리학회에서는 퀀텀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이 올린 거가 이제 논문에 올라간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APL에 퀀텀 내용이 등재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퀀텀 연구소가 그 다음에 바로 발표할 겁니다. APL 논문 억셉 이유가 될 가능성이 전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 맞을 거예요. 제가 지난달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APL 논문 보완되고 그 다음에 퀀텀 연구소 그 이후 발표니까 이런 그 스케줄들, APL은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초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빨라도 9월이라고 저는 봤어요. 보완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퀀텀 연구소가 발표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퀀텀 연구소가 발표를 뒤로 미운 이유가 뭐예요? 퀀텀 연구소 입장에서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 마음이, 지금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 특히 마음이 바쁘지, 퀀텀 연구소 입장에서 바쁠 게 없어요. 여러분만 바쁜 겁니다. 자, 그래서 한전에너지 공대, 그 다음에 한전에너지 공대 연구 발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전은 뭐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자, 그러면 얘네들 방막 샘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LK99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상용화하려면 얘네들이 그 이제
LK99 인곳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방막 샘플 떼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LK99의 성질을 갖는 부분만 떼어낼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자, 퀀텀 연구소에서도 본인들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초전도체성을 갖는 신물질에 대한 발견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높아졌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것도 제가 너무 단언하듯이 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전에너지공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LK99의 성질을 갖는 부분만 떼어내서 그 방막 샘플에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치환시키고 이제 분자 결정 구조 그 안에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거기에서 아주 미세 공정들까지 그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한전에너지공대 연구 결과 발표되는 때에는 이미 LK99는 굉장히 이미 뭐 메이저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형 검증 결과 발표인데 표준형이 금방 발표할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여러 가지로 여기 정부 관련된 기관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초저온도 학회 이런 데들은요. 뭐 학회라는 이름을 둘러쓴 사실 둘러쓴 그 정보기관들에 대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엄청난 큰 금액을 주는 이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학회들이에요. 거기 참여하는 학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그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저온도에서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다 내고 지금 그거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상온에서 가능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 돈 그 몇백억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꽤 큰 금액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학자적 양심 같은 거를 버리고 자기들의 이제 이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초저온도 학회가 꼭 그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괜히 또 그쪽이랑 또 제가 또 트러블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초저온도 학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두고 이제 그거 받아 쓰고 있는 기자들이나 참 한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퀀텀에서도 지금 APL 논문 등재랑 한전에너지공대 연구 결과 이런 것들 그런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기자들이 왜 앞서서 이거 초전도체 아니다. 그리고 네이처지 유명한 그냥 잡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칼럼니스트가 쓴 거 보고 함부로 결론 내립니까? 한심한 놈들이에요. 그거 기자들 기사 쓰고 그거 옮겨 쓰고 이랬던 놈들은 니네들 언론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반대 기사 왜 안 쓰냐?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써야지. 거기에서 니네들 평생 네이처지 빨고 살래? 라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뭐 화가 나든 뭐 하여튼 그 기레기의 습성은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한심한 거죠. 자, 이제 기레기들이 니네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좀 있으면 APL 논문 등재될 거 거의 확실시 되고요. 제 생각엔. 그 다음에 퀀텀 연구소가 바로 발표할 겁니다. 그때 기사 대대적으로 내라 니네들. 그리고 그동안에 니네들 했던 거 좀 반성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런 발견이나 이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 나올 때도 그거를 깠던 그 일부 학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써주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게 여러분들의 길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길의 길을 니네들이 받아쓰기 시작할 타이밍은 1번, 3번, 4번 정도 핵심이에요. 1번, 3번, 4번. 잘 보고 있다가 기사 제대로 내시고 정정기사 쓰시고 그동안에 그 초저온도 학회라든 이런 데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니네들 받아 쓴 게 잘못이지만 반성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초저온도 학회에 저기 있는 분들 최소한 뭐 합숙까지 하시고 뭐 그렇게 이제 비공개 회의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좀 자성을 하세요. 여러분이 학자라면 박사라는 타이틀 받기 쉽지도 않은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논문 써서 박사 대놓고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되게 안심하고요. 이제 초저온도 학회에서 이제 슬슬 뭐 하겠어요? 새로운 초전도체 학회가 생기면 거기로 이제 슬슬 옮겨가겠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 지금 물론 일부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일부 기레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기자들하고 양심 있는 학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흘렀는데 그동안 너무 한심한 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